어머니가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얘야, 내 올케가 나랑 아버지 앞으로 보험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더라.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이라니 처음엔 좋은 뜻인가 싶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병원비 걱정도 되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도움이 되게 하려는 건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인 올케가 갑자기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 일에 앞장설까? 평소에도 살갑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참 예쁘게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제가 자식 노릇 좀 할게요.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효도예요. 듣기에는 참 그럴듯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올케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부모님 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고 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통장 정리를 도와주고 휴대폰에 있는 문자까지 대신 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오빠도 고맙다 했고 부모님도 참 싹싹한 며느리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만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절이 조금씩 선을 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비밀번호는 저만 알아도 돼요. 아버님 이건 자식들한테 다 말하면 복잡해져요. 어르신들은 서류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챙길게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쌓일수록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예고 없이 친정에 갔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올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재산은 살아계실 때 정리하셔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올케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독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중에 상속으로 형제끼리 싸우면 어쩌시려고요. 지금 큰아들 명의로 조금씩 돌려놓으시면 세금도 줄고 제일 안전해요. 막내딸은 이미 출가했고 따로 살잖아요. 막내딸, 그게 저였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출가했으니 됐다고, 딸은 남의 집사람이니 빼도 된다고,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딸한테도 뭐라도 줘야지. 어머니는 아직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올케는 기다렸다는 듯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현금 말고요. 겉으로는 공평하게 나누는 척만 하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척만 하라니. 올케의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나눌 것처럼 말하되 실제로 가치 있는 건 전부 큰아들 쪽으로 몰아주고 나머지는 세금 문제나 관리 문제 핑계로 형식만 맞추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 아파트는 미리 큰아들 쪽으로 돌리고 현금은 생활비 명목으로 빼내고 저 같은 딸에게는 시골 땅 지분이나 처분 어려운 자산만 일부 넘기자는 식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공평, 실상은 완벽한 편취. 그걸 올케는 효도와 절세와 가족 화합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못 참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셨고 올케는 잠깐 당황하더니 곧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당황한 뒤에 바로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올케는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어머님 아버님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척만 하라는 게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자 올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감정적으로 보시네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누가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누가 병원 데려가고 밥 챙겨드려요?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모셨으니 더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한 건 맞지만 그건 효도라기보다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서류가 있는지,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마음이 약한지. 올케는 부모님을 돌본 게 아니라 부모님 재산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빠를 따로 불러 얘기했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오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은.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조금은 알았다는 건 아예 몰랐다는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몰랐으면 화라도 낼 수 있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건 이미 마음이 기울었다는 뜻이니까요. 오빠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는 멀리 살아서 모르잖아.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만만치 않아. 아내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올케 혼자 꾸민 일이 아니라 이미 부부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문제라는 걸.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케는 저를 대놓고 경계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는 제 얘기를 슬쩍슬쩍 안 좋게 흘렸습니다. 딸들은 원래 친정 재산에 예민해요. 아가씨가 괜히 오해해서 가족 분위기만 흐리네요.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죠. 참 이상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탐낸 사람이 오히려 저를 욕심 많은 딸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건 대놓고 욕심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욕심을 정의처럼 포장할 때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올케가 정리해드렸다는 재산 분배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했습니다. 아파트는 큰아들 명의 이전 검토, 예금은 간병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순차 이동, 딸에게는 현금 일부 혹은 지방 토지 지분,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각서 작성. 각서. 저는 그 단어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올케는 이미 그 다음 단계까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문제 삼지 못하게 부모님께 미리 서명까지 받아두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그냥 집안이 조용했으면 좋겠어서.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늙은 부모님이 평생 모은 걸 누구에게 어떻게 줄지보다 자식들 얼굴 붉히는 일이 더 무서워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조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남 눈치 보지 말고 겁먹지 말고 엄마 아빠가 결정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서류는 절대 혼자 보지 마시라고. 무슨 사인도 바로 하지 마시라고. 은행이든 부동산이든 법률 상담이든 반드시 제3자 앞에서 하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상담사는 부모님 메모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부모님 의사와 다르게 재산이 이동될 수 있고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부모님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아셨습니다. 그동안은 며느리가 살갑게 챙겨주니 좋은 뜻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 설명을 듣고 나니 올케의 말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세, 효도, 분쟁 예방. 그럴듯한 말 뒤에는 큰아들 부부에게 유리한 구조 만들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은 자식들을 모두 불러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산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뜻대로 관리한다. 올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가까이 살았고를 따져서 몰아줄 생각 없다. 누가 시키는 대로 서류 쓸 생각도 없다. 순간 오빠가 작게 한숨을 쉬었고 올케는 결국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다 부모님 위해서. 그러자 어머니가 처음으로 올케 말을 끊으셨습니다. 아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늘 참고만 살던 어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날 챙기는 줄 알았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손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더라.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가족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가족을 갈라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재산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통장과 서류는 직접 관리하시고 중요 문서는 공증과 상담을 거쳐 정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에게 정보와 권한이 몰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올케는 한동안 친정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전처럼 반찬 들고 웃으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진짜 효도는 재산 얘기가 막히는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은 권한이 없어져도 남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길이 막히면 금세 표정이 바뀝니다. 오빠와도 한동안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오빠가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다. 그 한마디에 저도 오래 붙들고 있던 화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빠도
아내의 말이 현실적이라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부모 모시는 부담,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그 틈을 타서 욕심은 언제나 합리적인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대놓고 욕심내는 말이 아닙니다. 다 부모님 위해서예요. 분쟁 막으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정말 부모님을 위한 건 부모님이 이해한 상태에서 부모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판단하고 대신 서류를 쥐고 대신 방향을 정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자식 위에 사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노후가 누군가의 계산서가 되어선 안 됩니다. 며느리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처음엔 참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랑은 감출 수 있어도 욕심은 오래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재산보다 무서운 건 재산 때문에 변해버린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요.